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 펜트하우스 다들 보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등장인물 중에서 토닥에서 그동안 많이 다뤄왔었던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르시시스트도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배우 김소연 씨가 맡은 역 천서진 역할이죠. 그 캐릭터가 외현적 여자 나르시시스트 전형처럼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토닥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여자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예를 통해서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바로 과대성이죠.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하는 특성입니다. 그 헤라펠레스 자체가 과대성의 상징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층이 올라갈수록 이 과대성이 더 커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스터 봐도 다 이렇게 올려다보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펜트하우스에 사는 주단태가 아마도 나르시시스트 중에 나르시시스트라는 최강, 의미일 수 최강.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강 나르시시스트. 그 김소연 씨가 맡은 그 천서진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위층인 그 85층에 살고 있잖아요. 과대성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서진 딱 보면 스스로가 되게 남들보다 우월하고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성악가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남편 하윤철과 시댁 식구들도 엄청 무시하고 막대하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또 자신은 그 청와재단 아빠한테 물려받을 그 청와재단의 이사장이 무조건 돼야 되는 사람이고 이걸 위해서 물불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과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짓되고 잔인한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네.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의 두 번째 특징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죄책감을 잘 못 느낀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윤희 목을 그은 후에 오윤희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처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를 않나. 또 우리가 토닥에서 자주 다루는 외도, 주단태와 외도도 이 남편이나 딸한테는 아무런 죄책감을 맞아. 느끼지 않으면서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주단태가 펜트하우스에서는 최고 권력자이다 보니까 외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나르시시스트 천서진에게는 제일 구미가 당기는 그런 대상이라서 더 주단태를 유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천서진은 주단태가 자신에게 관심을 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또 펜트하우스 안주인이 되려고 더 안달이 이제 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나르시스트들은 엄청 유혹적일 수 있다고 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천서진은 남편이랑은 사실 각침됐으면서 주단태한테는 아주 막 적극적으로 유혹적인 모습을 맞아요. 보이고 또 나르시스트 부인들은 그런 남편의 외적인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 엄청 무시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고 그때 원장님이 얘기하셨었는데 하윤철이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주단태에 비해서는 모자라니까 엄청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랬던 거죠. 또 나르시스트들은 배우자에게 요구적이고 비난쟁이일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천서진도 지속적으로 남편을 주단태랑 계속 비교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막 자존감도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계속 했었죠. 또 나르시시스트 엄마들은 자식을 개별적인 개체라기보다 자신의 성공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딸인 하은별이 성악에 큰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청와재단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 천명수가 원하듯이 딸을 청와예고에 무리해서 입학시키고 거기서 이제 탑이 되도록 압박을 가하잖아요. 딸이 명백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은별이 결국 나중에 정신이상 증세까지 막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천서진의 그 냉정하고 그 무서운 모습으로 하은별 보기 싫을 때까지 막 계속 레슨을 시키는 장면을 보고 전 정말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하쉬해. 네. 그리고 또 나르시스트 부모가 이제 키우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또 나르시스트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희가 음.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은별도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여린 것 같고 그런 이미지처럼 나오지만 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없이 되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베로나 가방에 담배 넣어서 모함하고 베로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점점 천서진의 모습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저는 나르시스틱한 모습.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듯이 행동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열등감, 무능감, 뭐 불충분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천서진이 바로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요. 고등학교 때 트로피를 탄 것도 아버지 백을 쓰고 그치. 오윤희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자기의 성악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닌. 그래서 항상 천서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성악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계속 지니고 살고 있고 그런 게 언뜻 중간에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윤희가 고등학교 때 그 콩쿠르 때와 또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천서진한테 도두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네. 비슷하네요. 그랬을 때 이제 이성을 막 잃잖아요. 맞아, 그 맞아.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확 이제 무너져 드러나는 내리고 거죠. 무능감이 이제 자극이 되니까. 맞아요. 또 오윤희한테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으면 오죽하면 그 남친이었던 하윤철을 꼬셨겠어요. 그것도 너무 좀 찌질하잖아요. 자기 스타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무능감, 열등감이 자극되면 엄청 분노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천서진도 이런 자기애적 분노, 나르시스틱 레이지를 표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남편 하윤철이 집을 나간다고 짐을 싸자 막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집어 던지고 오윤이 찾아가서 막 따귀를 때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사실 오윤희를 더 좋아하는 남편.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오윤희에 대한 열등감, 그 무능감이 너무 자극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애적 분노를 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오윤에 대한 무능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자극이 확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엄청 질투심이 이제 많을 수 있고 그 질투심이 매우 격렬하고 또 엄청난 분노랑 또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늘은 펜트하우스 그 천서진을 통해서 여자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성하면 왜 더 따뜻하고 인자하고 배려심도 깊고 공감 능력도 더 많이 있고 뭐 이러한 이미지가 더 우세한데 실제로 집에서든 집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닥에서 다룬 나르시스틱한 특징의 여성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나르시스틱한 여성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상처나 이게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경험을 한 번씩 해봤지만 물론 천서진 캐릭터는 드라마다 보니까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나르시스틱한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여성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런 괴롭힘을 당한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나르시스틱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윤희는 사실 드라마니까 또 극 중에서는 결국은 싸워서 이겨내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는 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쵸. 왜냐면 베로나가 또 그 학교를 가고 갔고, 싶어하고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자식 없었으니까. 때문에 또 그렇게 본인이 하는 것도 있었는데 물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났을 때 싸워서 맞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그냥 내가 인지를 하고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